네, 생생경제가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하는 월요일의 코너 돈 되는 법률 상식입니다. 오늘부터 함께해 주실 법무법인 이현의 정수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정수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지난주에 개편을 했는데 지난주엔 네. 저희가 월요일에 이제 개편 특집을 하느라 오늘 처음 뵀어요. 돈 되는 법률 상식이라고 제가 코너명을 최종적으로 지었거든요. 네. 적절한가요? 어떤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것과 관련한 법률 상식은 조금 관심이 덜하셔서 사실 투자 사기나 이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이 저희 법무법인에도 찾아오시곤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간단한 상식만 알아도 좀 더 투자 그리고 마이너스 되지 않는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고 뭐 비트코인, 주식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재테크를 내가 아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당장 피해를 내가 딱 입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식들을 알아두면 좋을지 저희가 그렇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한 거니까요. 좀 잘 앞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권 내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더 투자하기 힘들어질 거야 이런 마음에 실제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비교적 공시지가가 낮은 서울 경기도 일대 개발 예정지 부근으로 토지에 관한 투자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동산들은 개발 구역, 제한 구역으로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임야, 즉 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일반인들이 주택을 현재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자금 사정상 어렵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이제 호황이 이어지다 보니 개발 이후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고 다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많은 경우에 이런 부동산들은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사기 매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이런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획부동산이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어는 보셨어도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업 방식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나요? 네,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은 원래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기획부동산에 관련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부동산 사기의 일종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획부동산 개발 업체는 보통 일정 규모 부동산,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 이런 임야 같은 것을 매매 또는 경매로 비교적 저가에 매입을 한 후에요. 네. 이러한 땅을 소규모로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 가격보다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다시 이런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나의 어떤 부동산을 공유 지분을 적게는 110명,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매수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기도 인근의 야산을 하나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네. 받아서 이 땅을 4-5개 번지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탈지 산 아래 번지와 산 꼭대기 구역 번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렇죠. 산을 산 경우에. 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할수록 각각 번지의 부동산은 사실 그 자체로는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땅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 기획 부동산 업체에서는 이런 쓸모없는 땅이 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높은 가격에 일반인들한테 이제 매수를 권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기획부동산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소위 말해서 기획부동산 영업직원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일반적인 뭐 투자자들, 뭐 구매자들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면 이런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통 부동산 투자를 권유를 하나요? 네, 사실 이거를 좀 구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네. 중개사분들도 사실 이런 매물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제공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겪은 사건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보통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같은 상호를 사용을 하시면서 수백 명의 사실 영업사원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영업사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지인들이 안타깝게도 타겟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영업 방식으로는 먼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지인분들과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네.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로 매물의 번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인근 지역의 개발 예정 사항 그리고 경전철 건설 예정 사항과 같은 투자 정보 그리고 관련 기사 그리고 지도 그리고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한 2-4달에 걸쳐서 정말 길게는 1년에 걸쳐서 정말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약간 어떤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를 주면서 신뢰도를 쌓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군요. 네,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어떤 부동산을 굉장히 강권하진 않습니다. 좋은 정보라서 공유를 한다. 그래서 뭐 주변에는 알리지 말고 본인만 알고 계셔라는 식으로 이제 다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시긴 네. 한데 그렇게 권유를 하시고요. 네. 실제로 사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중개인 분이 고객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업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입지나 개발 조건이 좋은 땅을 보여주고 투자를 권유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이제 관심을 보이시게 되면 매매 대금을 빨리 입금할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산 아래 땅 이런 좋은 공유 지분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매수자들이 이제 재촉을 해서 매매 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네. 실제로 뭐 갓길에 차를 세워서 네. 입금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돈이 들어와야 좋은 네. 쪽을 먼저 얻으실 수 있다가 지금 빨리 대금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이 급해지는 걸 이용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재촉하는 통에 사실 개발 예정지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못하시고 실제로 가서 보지도 않고 네. 매매 대금을 보내신 매수자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부동산 투자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정말 초보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아까 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유 지분이 일단 뭔지 그리고 공유 지분을 사는 거랑 어떤 토지의 전체를 사는 거랑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분할해서 사는 부분이고 사실 네. 공유 지분을 사는 방법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공유 지분을 샀을 경우에는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 진행자님과 제가 뭐 상암동 A번지라는 것을 공동으로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해당 지번을 뭐 2분의 1로 쪼개서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금 비슷할까요? 공동명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공동 명의가 맞습니다. 공유요. 네. 네. 그래서 공유물인 부동산을 다시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유물의 경우에 자신의 지분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2분의 1 지분을 제 것만 판다 네. 하면 이제 진행자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인데 네.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매수가보다 상승을 하면 이제 팔고 싶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매도하는 것은 사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쓸모없는 사실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사시려는 분들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처분을 하려고 해도 보통 이러한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 매물의 경우에는 수백 명의 공유자가 그 등기부상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사가 모아지기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매매 대금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자체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 구매 자체가 다시 처분할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기획부동산 매물을 매수한 사람들이 내가 구매한 부동산이 기획부동산 물건인지 아닌지는 사실 사자마자는 모를 것 같고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영업사원들이 말하는 개발 계획은 대부분이 사실상 실제 부동산 개발과는 무관한 그 매매 대상 산 부근의 개발 호재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희 그 파주 땅을 사신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이런 관계 개선 기대감에 휴전선 접경지에 땅값이 굉장히 상승한다. 근데 이 얘기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언뜻 생각하면 그게 뭐 현실화가 가능한 계획 같지만 혹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기한도 없고 사실 어떤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초반에도 나왔던 뭐 경전철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근 땅에 도시 계획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토지 추정 보상금이 뭐 1,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 또한 그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의 이런 것들은 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기한이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정보는 사실 일반인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뭐 파주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경전철 역사가 들어서네 만에 이런 여부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거든요. 대규모 네, 도시계획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이런 대규모 도시계획 관련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최초로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니 한번 투자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내가 권유를 받았다고 하면 권유를 받았을 때 내가 꼭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정말 기본적이지만 사실 저희가 뭐 아파트 살 때도 등기부 등본을 꼭 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하시지 않는 게 이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는 일입니다. 사실 보통은 기획부동산 회사가 매물을 매매 또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현재 지분을 공유할 수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면 그 회사 소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미 공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이게 등기부상 나와 있는 토지들은 무조건 사실 기획부동산 사기 매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인터넷상에서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해당 구역의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각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상에 어떤 개발 가능한 경사도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17도, 25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사도 이상인 산인 경우에는 원초적으로 이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임업정보 다드림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번지수리 입력을 하시면 경사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현장 답사를 꼭 하셔서 개발 계획이 사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인가를 현장 답사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일단 검색 가능한 사이트가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임업정보 다드림. 네, 네. 요 두 가지 홈페이지 정도는 알아보시고 한번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현장 답사를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가 보네요.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현장 네. 답사를 하신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사실 금액이 오감해도 네. 사실 영업사원들이 제시하는 정보가 꽤나 구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완전 도시 인근이 아니라 예를 들면 파주나 이런 곳은 조금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직접 안 가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데 한번 가볼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 답사를 안 하시니까 사실 그런 피해를 입으시는 거기도 할 테고요. 네네. 네, 지금 체크할 부분들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투자 권유를 받으셨다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이 기획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정보가 많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처음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또 이런 어디서 어떤 정보를 내가 확인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최근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하면서 그 성남시 상적동 그리고 금토동, 고등동 등의 개발 제한 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서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전원주택 그리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이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사례를 주의할 것을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당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올 초부터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부동산 범죄 관련 내수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서도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어떤 지역의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위 기획부동산 업을 통해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200여 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부동산을 투자 권유를 받아서 실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사실상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럴 때는 뭐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머리가 하얘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가요? 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매수 이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선행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만약에 매매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네. 기획부동산 업체와 영업사원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미리 입금하신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돈이 이제 빠져나간 경우도 많아서 가압류 그러니까요. 같은 보전 처분을 먼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매수 당시 영업사원들이 어떤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문자, 카카오톡 해당 정보를 꼭 저장을 해두시고 그리고 녹취를 필수로 하셔가지고 네. 소송에서 불이익이 없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금원을 다시 회수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같은 거, 그런 네네. 것들 잘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송 걸면 좀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가 쉬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상호명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네. 법인 통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 입금된 돈을 이제 돌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 소송하시기 전에 어떤 채권 가압류나 또는 어떤 합의 사무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빠르게 입금하신 돈을 찾으실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0539번님께서 주변에서 투자 사기를 당해도 법을 몰라서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는데 돈 되는 경제법률이라니 저한테 꼭 필요한 코너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를 잘 네, 해오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네. 한번 부담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들 사례를 좀 들어드리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현 정수연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